수수께끼에 쌓인 다양한 유물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흥미롭고 호기심을 자아내는 수많은 유물을 보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것은 영국 미녀의 메이크업 도구를 시작으로 고대 이집트인의 수수께끼 같은 상형 문자, 그리고 바이킹의 불상이나 호주의 암각화에 이르기까지 오늘 영상에는 이 외에도 다양한 유물이 등장한답니다. 포크턴 드럼. 1889년에 아마추어 고고학자 윌리엄 그린웰이 영국 포크턴 마을 근처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봉분묘로 그는 곧 그 수수께끼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린웰은 그 유적지 안에서 한 아이를 포함한 사람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아이 곁에는 이곳에 살던 고대 사람들이 놓아둔 3개의 희귀 유물이 있었는데 고고학자들은 그것을 포크톤 드럼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또한 이 유물이 이곳에 놓인 것은 약 5600년 전이라고 추정됩니다. 이 유물은 실제로는 전혀 북이 아닌 백목으로 된 원기둥으로 그 윗부분에는 동심원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유물의 측면 돌에는 조각이 입혀져 있고 2개의 드럼에는 상징적으로 그려진 얼굴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물은 매우 드물었는데요. 그 외에 비슷한 유물은 모두 2개밖에 발견되지 않았고 심지어 이마저도 포크턴 드럼과의 관련성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이 유물이 어디에 사용된 것인지는 연구자들도 모릅니다. 독창적인 가설 중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포크턴 드럼은 스톤헨지를 건설하기 위한 고대의 도구였다는 설입니다. 가장 최근인 2018년에 연구자들이 내놓은 가설에 따르면 포크턴 드럼은 로프의 길이를 재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드럼의 원주 길이가 10 롱피트를 정수로 나눈 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롱피트란 고대 건축가가 작업에 사용했던 계측 단위입니다. 포크턴 드럼은 유명한 스톤헨지와 동시대의 것이기 때문에 스톤헨지를 건설한 고대 건축가들이 이런 돌이나 그와 유사한 물건을 사용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킹의 붓다. 2023년에 스미소니언 협회가 발행하고 있는 권위 있는 잡지 스미소니언의 웹사이트에 센세이셔널한 발견에 관한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베레니케의 항구 유적에서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을 때 연구자들은 훌륭한 대리석 석가상을 발견했습니다. 기사에는 이 유물은 아프가니스탄 서쪽에서는 처음 발견된 석가상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대단한 발견이지만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는 다른데요. 왜냐하면 20세기 중반에 더욱 수수께끼 같은 석가상이 유럽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순서대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950년대 중반에 고고학자들이 스웨덴의 헬괴 섬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섬은 스톡홀름 근교의 멜라렌 호수에 떠있는 작은 섬입니다. 이곳에서는 많은 것들이 발견되었는데 1956년에는 상당히 놀라운 것들이 발굴되었습니다. 이미 눈치채셨을 텐데요. 그것도 석가상이었습니다. 이 청동불상은 높이 8cm가 조금 넘는 크기로 금, 은으로 상감을 입혔는데 추측에 의하면 서기 6세기에 인도 북서부의 무명 거장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석가상이 발견된 지층은 서기 8세기경의 것으로 이 불상은 인도에서 스칸디나비아까지 약 200년에 걸쳐 이동해서 바이킹의 손에 넘어간 것이 됩니다. 불상 주위에 가죽고리가 여러 개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불상은 실내 어딘가에 끈으로 매달아 두었거나 사람의 목에 걸려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즉, 이 유물의 옛 주인은 불교도로 부처님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혹은 어쩌면 그 주인은 멀고 먼 인도에서 바이킹을 찾아온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연구자들도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청동불상이 꼼꼼하게 수리되었다는 사실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이 석가모니상은 매우 소중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귀온 암각화. 1891년 어느 날 호주의 축산업자 조셉 브래드쇼는
킴벌리 지역에서 기묘한 바위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그 그림은 능숙하게 그려져 있고 색다른 형태에 매우 호기심을 자아내는 암각화였습니다. 그로부터 90년 가까이 지나 아마추어 고고학자 그레이엄 월시는 이른바 브래드쇼의 인물상과 귀온귀온의 아트를 자세히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30년에 걸친 노력의 결과 그는 150만 점의 암각화를 발견하고 그 목록을 작성한 것입니다. 이 고대의 문화가 얼마나 광범위했는지 상상해보세요. 월시는 암각화 인물의 특징적인 세부와 장식에 주목하여 모든 그림을 술장식을 두른 인물과 띠 모양의 장식을 한 인물로 분류하였습니다. 월시의 생각으로는 약 1만 2천년 전에 호주 바위에 그려진 인형의 형상은 현대의 원주민 조상이 그린 것이 아니라 당시 이 땅에 살았던 미지의 더 발전된 종족이 그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귀온귀온의 예술 기법은 그 이전의 어떤 것보다 훨씬 뛰어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주민이 나중에 창작한 것보다도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는 이 그림이 그려진 시대를 박식자의 시대라고 이름지었고 나중에 이 박식자들이 다른 부족에게 쫓겨 호주에서 어디론가로 이동한 것이 아닐까 추측했습니다. 현재 이 설은 호주의 원주민들과 다른 연구자들로부터 인종차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구자들 중에도 이 암각화의 기원이 호주 이외의 장소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암각화에서 티베트 샤머니즘의 흔적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나 이 그림은 환각제를 사용해 작품을 그리는 아프리카 부족 산족이 그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쯤이면 외계인 기원설이 나올 만도 하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화장품 분쇄기. 지금 여성의 가방 안에, 물론 단지 여성만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메이크업을 위한 다양한 도구가 들어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일부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철기 시대 후기에 현재의 영국 영토에서는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화장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가설은 이 지역에서 발견된 수많은 유물에 의해 그 타당성이 뒷받침되고 있기도 하죠. 화장품 분쇄기는 절구통과 같은 것인데요. 긴 오목형 용기에 절구봉이 부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유물은 주로 영국에서 발견되었는데요. 그 외 유럽 대륙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연대는 철기시대 후기부터 로마시대 초기까지의 사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화장품 분쇄기는 황소나 새 등의 생물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절구통과 절구공이 사이에 긁힌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유물의 용도는 분명합니다. 즉, 이 도구는 어떤 물질, 아마도 광물을 분쇄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것이죠. 단 그 광물의 종류는 알지 못합니다. 주류를 이루고 있는 설에서는 절구통과 절구봉은 색을 조합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조합된 후에는 현지 미인의 얼굴에 칠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낭만적인 가설로 이를 단서로 잉글리시 헤리티지의 연구자들은 로마 시대의 화장 매뉴얼을 만들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도구가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 용도는 약이나 최음제 혹은 마약을 만드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유물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오염이나 먼지를 제거하지 말고 연구자에게 전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유물 속에 담겨졌던 물질을 특정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이 유물의 용도가 무엇이었다고 생각되시나요? 아비도스의 배. 아비도스는 고대 이집트의 중요한 종교적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희귀 유물이 발견된 것은 놀랄 일이 아니지만 이러한 유물들이 연구자들을 곤혹스럽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 큰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논쟁 중 하나는 1988년 미국 조사대가 발견한 벽돌 유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초 연구자들은 고대 이곳에 벽돌벽이나 그 밖의 건축물이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더 복잡했고 모든 것이 수수께끼에 쌓여 있었습니다. 추가로 발굴을 진행하자 벽돌벽은 14척의 목조선 유물이 발견된 곳을 둘러싸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배가 발견된 것 자체도 매우 드문 일인데 이곳에서는 심지어 배가 나일강으로 뱃머리를 향한 채
사막 한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목조 선박이 실제로 항해에 사용되었는지는 연구자들이 밝히지 못했지만 이것이 매장용 배로 이집트 초기 왕조 중 어느 왕조 시대에 사용되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배의 목재는 거의 벌레가 먹어버렸지만 위석류라는 나무로 만들어졌고 거기에 회반죽이 칠해져 노란 태양의 색으로 채색되어 있었다는 것까지 연구자들이 밝혀냈습니다. 또한 배의 구조도 밝혀냈는데요. 이 배는 조립식으로 배를 분해해 사막을 횡단하고 홍해 해안 어딘가에서 다시 조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배로 아비도스 주민을 마지막 항해에 내보낸 것은 어떤 파라오였는지 연구자들은 아직도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비도스에는 무리를 빚고 있는 다른 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비도스의 히에로글리프로 배보다 훨씬 최근에 가까운 연대로 더욱 수수께끼 같은 것입니다. UFO 연구가 루스 맥킨리 호바가 세티 1세의 장례전에서 발견한 석판에는 믿을 수 없는 것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것은 헬리콥터나 비행선, 글라이더, 게다가 무려 잠수함까지 있었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수수께끼 같은 것이었죠. 정식 학문에서는 다른 두 시대의 층에 새겨진 히에로글리프가 겹쳤을 뿐이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에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히에로글리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창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만약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꼭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SNS에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